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정책론 제6장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및 대안 형성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와 두 번째,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의미와 종류 세 번째,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순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 문제의 이슈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 해보겠습니다. 사회 문제의 정의라고 하는데 이 사회 문제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건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라는 것은 첫째, 개인 문제와 달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특수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 문제인 것이겠지요. 각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유사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라는 말은 집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는 개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 상태나 그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는 문제의 원인이 인간 사회로 한정된다고 하겠는데요.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이나 사회, 국가 또는 국제사회에서 각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행동을 취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대안이나 행동이 전제되는 것이고요. 사회 문제가 해결책을 전제하므로 이때 사용되는 문제라는 말은 골칫거리나 되도록 피하고 싶은 이라는 뜻이 아니고 관심을 필요로 하는 또는 주로 공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라는 뜻이 맞겠습니다. 즉 사회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공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개인 문제들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사회 문제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양쪽의 경계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것이냐 사회적 차원의 것이냐에 따라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합적이나 제도적 또 사회 구조적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를 서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의 성격은 누가 어떤 사회 현상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가 하는 점은 각 시대나 나라, 집단 등에 따른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장, 규범적 가치 지향 등이 그 차이가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있으며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며 특히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나 의견의 차이는 사회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사회 문제를 정의해 보면 배경으로 인류의 역사가 생존의 위협 요소인 빈곤이나 질병, 고통, 사회 해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요.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정치나 가족이나 경제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각종 제도들이 결국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
여기서 오는 각종 고통을 어떤 형태로든 줄이고 안락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국가와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9세기 이전까지는 가족이나 교회, 불학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 제도에 의해서 인간 사회의 문제가 주로 취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문제의 문제라는 것은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하는 불만족스러운 조건 혹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서 개인이나 혹은 가족, 친척 등에 의해 해결되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인구의 이동과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 대두되는 새로운 수많은 문제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제도로 취급하기에는 미흡했지요. 그래서 보다 공식적인 사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문제를 개인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취급함으로써 보다 공식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 문제란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을 통해 치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에서는 문제를 개인 문제로 반복되는 예로 취급하기보다는 진정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 장애인이 되어서 실직한 가장이 있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개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사회 문제인지 명확히 경계가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와 더불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도 증가하고 있으며 후진적 교통신호 체계 및 교통문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이 겪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구직 활동 시 사회적 편견 등을 사회가 관여를 해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회 문제의 성격 규정에 대해 존스라는 학자는 문제 해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양자를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결과가 관련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개인적인 문제가 되고 그 결과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앤더슨이란 학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구성원이 다수이면 사회 문제로 간주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론 자체로 이해하자면은 사회라는 것은 사회적, 소셜이라는 말은 두 사람 이상의 복수 개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자연현상이 아닌 인간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 또는 교류나 친교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이란 말에는 자연의 현상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상호 교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문제는 사회 문제의 문제는 어떤 일이나 사태가 문제라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해결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이나 사회, 국가 또는 그 국제사회에서 각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기대될 수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란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하는 불만족스러운 조건 혹은 상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공식적인 사회제도의 도입이다. 이것은 기존의 문제를 개인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취급함으로써 보다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회 문제라는 것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을 통해 치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 문제의 이슈화에서 정책 문제의 이슈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을 전제로 하는 요구와 더불어서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고통을 받는 당사자들이나 이들의 문제를 대변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노조 등이 복지권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언론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서 이슈화하기를 원하고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사회 문제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정책 아젠다 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젠다 위에 오른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 사회계층이나 집단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예들은 이 문제의 해결이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을 주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들이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해서 그 문제의 성격을 규명한다든지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갈등이 야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회 문제를 사회적 이슈 혹은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란 것은 정치적 논점으로부터 부각된 문제로서 정치의 원료가 될 수가 있고요. 이슈라는 것이 서로 상반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우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개념 규정들 사이의 갈등,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그 밖에도 이슈는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의 논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정책 문제라고 하는데요. 정책 문제요. 정책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관심을 쉽게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책 문제가 공공의 관심 밖에서 비공개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이슈화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의 아젠다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젠다 하는데 아젠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젠다의 그 사전적 의미는 의제입니다. 그러나 아젠다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1984년에 킹돈이란 학자는 아젠다는 주어진 어떤 시점에서 정부 관리 및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 또는 문제의 목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학자 일부는 아젠다를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가 인식한 문제 또는 정부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다른 체제 구성원에 의해 명백히 표명된 문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처럼 아젠다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 혹은 이슈가 대중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 결정자들이 관심을 끌어낸다. 그래서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해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럴 때 비로소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젠다는 공공정책을 그러니까 공공정책으로 익스체인지 전환하기 위해서 어,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아젠다는 공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그 송근원 학자는 아젠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아젠다는 문제나 이슈로 구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젠다의 개념 속에 원칙적으로는 정책 대안이나 정책 우선순위의 따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 1983년도에 라이트라는 학자는 아젠다가 이슈 대안 정책 우선순위 따위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지만 이런 경우 아젠다 짜임 과정과 정책 형성 과정 또는 대안 구체화 과정 및 대안 선택 과정과의 구별에 혼란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정책 과정들을 구분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죠. 이론상하고 또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상의 논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말한 아젠다는 문제나 이슈로 구성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성군원 학자는 이러한 문제나 이슈는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책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책꾼이라는 말은 문제나 요구를 공적인 이슈로 제시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기관으로는 법원,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그 언론이나 정당, 이익단체, 입후보자, 선거 때 입후보자 등이 주로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개인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문제나 이슈가 사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에 아무리 심각하게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개인의 아젠다에 속하는 것이지 이 과목에서 다루는 아젠다의 개념 속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우리가 배우는 이 사회복지 정책의 아젠다는 주로
넓은 의미의 아젠다 개념이 아니고요. 주로 공적인 아젠다의 개념에 국한해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젠다는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해 논의될 수 있도록 모아놓은 문제나 이슈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뭐 문자로 쓰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아젠다의 형태는 대통령의 연두교서나 의회 의사록 등 명문화된 서류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지만은 명문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 예컨대 뭐 선거 아젠다의 경우 입 후보자의 선거 공약 등이 반드시 기록 정리되어 문서 형태를 띠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정책상 아젠다의 의미와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로 공공정책상의 논의를 게시하는 정책꾼들에 의해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학자인 콕과 엘더의 분류, 그 다음에 아이스톤입니다. 이스톤이 아니고 아이스톤의 분류, 그 다음에 킹돈의 분류, 아젠다 항목의 관심 범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사적 아젠다와 공적 아젠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정책상의 논의를 게시하는 정책꾼들에 의해 분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아젠다나 의회 아젠다, 법원 아젠다, 선거 아젠다, 언론 아젠다, 정당 아젠다, 이익단체 아젠다, 내무부 아젠다, 군청의 아젠다로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정책군에 의한 분류는 나름대로 각각의 정책 아젠다의 특성을 밝혀주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정책군들이 아젠다 짜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양은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루고 있는 정책 아젠다의 구체적인 내용도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책군들이 사용하는 자원의 종류나 양, 그 다루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아젠다들의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보면은 선거 아젠다가 아까도 말씀드릴 수 있게끔 선거 아젠다로서의 특성이 있고 대통령 아젠다는 대통령 아젠다로서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인 콕과 엘더는 체제 아젠다, 제도 아젠다라고 분류하는데요.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체제 아젠다는 공공 아젠다라고도 부르며 공공의 관심을 끌 가치가 있고 현재의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로 구성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가 체제 아젠다에 수록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콕과 엘더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슈나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널리 퍼져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행동이 요구된다는 점에 상당수의 공중이 관심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고유 관심거리이며 정부 당국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생각을 나누어 가질 것 등입니다. 관심을 나누어 가진다든가 생각을 나누어 가진다는 말은 그 지역사회의 지배적 규범이나 가치 또는 이념에 의한 제약을 벗어나서 그 이슈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보급되는가에 대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콕과 엘더의 이제 아젠다의 종류를 봤고요. 그러나 이슈가 체제 아젠다에 그 수록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 구성원의 상당 부분이 인식하면 되는 것인데
전 시민의 인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이슈가 공중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를 이용하거나 돈이나 인력 등의 자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때로는 극렬한 상징을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활동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뭐 살인 정권이란 말의 사용은 그 원래의 명분 추창자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을 관심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효과가 높은 수사학적 기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살인 정권이라는 말이요. 그 널리 퍼진 이슈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슈가 어떠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든 한다든지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슈의 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행동 대책이 정부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보통 상당수의 집단이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합법적인 정부의 활동 범위 안에서 그 이슈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이슈가 때로는 체제 아젠다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슈를 체제 아젠다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정부 권한 밖의 일로 규정지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넬슨 유명한 그 넬슨은요. 체제 아젠다를 민중 아젠다와 전문 아젠다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체제 아젠다를 민중 아젠다와 전문 아젠다. 민중 아젠다는 일반 대중들이 인식을 지칭하기 위해 그다음 전문 아젠다는 어떤 문제에 관한 특별한 전문적 견해를 일반 대중에게 피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 인식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넬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아젠다는 정부 아젠다 또는 공식 아젠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가 뚜렷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의 모음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교시에서 잠시 쉬셨다가 2교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